네, 안녕하세요. 제가 발표할 주제는 2024년을 맞이하여 현대사회 트렌드를 알려주고자 트렌드 코리아 2024라는 책을 일부 요약하여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제 발표 내용은 책 내용 말고도 개인적인 해석이 들어간 점 참고해 주시고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트렌드 코리아는 올해로 12년째 연재 중인데요. 1년에 한 권씩 나오는 책이 12년째 꾸준히 나오고 있는 건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이트를 전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책이 재밌어서 19년도부터 꾸준히 읽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하는 책에서는 하루하루 바쁘게 돌아가는 한국 사회에서 2024년에는 어떤 게 떠오르고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10가지 키워드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2024년의 키워드는 드래곤 아이즈입니다. 드래곤 아이즈가 뭐냐? 바로 10개의 키워드의 앞글자를 떼운 건데요. 트렌드 코리아는 항상 키워드의 글자를 한 개씩 떼서 단어를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정말 재밌는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음에는 어떤 단어가 만들어질지 항상 궁금해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 10개를 다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상 중요한 키워드 한 개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발표하는 걸로 준비해 왔습니다. 네, 그 한 개의 키워드는 본초사회입니다. 본초사회는 10개의 키워드 중 가장 첫 번째에 있는 키워드인데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아한 형제들, 여러분 배달의 민족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거기서 일 잘하는 방법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지금은 바뀌었는데 12시 1분은 12시가 아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희가 시간을 굉장히 촘촘하게 씁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회의를 많이 해서 그런지 회의를 하다가 12분만 쉬자, 13분만 쉬자 이렇게 시간을 10분 단위가 아니고 더 잘게 쓰고 있더라고요. 시간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의사결정 방법이나 소비 방법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키워드들을 이끌어 나가는 키워드라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왜 분초사회냐? 시간이 중요해지고 사람들은 분과 초 단위로 쪼개서 쓴다 라고 해서 분초사회입니다. 분초사회에는 몇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배속시대라는 현상입니다. 요즘 유튜브나 영상들을 1.5배로 보거나 2배속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재생 속도를 올리지 않더라도 몇 초 뛰어넘게 해서 보는 사람들도 많아졌죠. 이 현상이 의미하는 것은 같은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양이 예를 들어 1시간에 1.5배, 2배가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전보다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해내고 있다는 거죠. 현대사회 사람들은 시간들을 이렇게 가속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예시를 들기 위해 여자친구가 보고 있던 영상을 쓱 가져와 봤습니다. 여자친구와 같은 배속으로 재생할 거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因为接下来它就会一路走到2月5号。除了让我们务实以外，我们要学着显实，所以你也会意识到，大家都会来讨论可行性，可行的方案是什么？要不要把计划拉出来？叫你讲人话啊，不要再跟我打高空等等。那这也都是水星摩羯时候比较重要的一个思维方式。你不要再来跟大家讲那个未来啦、可能性，没有可能性，要可行性才行啊。目前只剩下天王星还在逆行，那还有冥王星正在冲刺当中。 네, 어떠신가요? 저는 이걸 보면서 와, 이게 진짜 영상 보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며 멍을 때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배속으로 보는 사람들이 현대사회에 많이 존재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 현상은 시간의 저글링이라는 현상입니다. 현대 사람들은 하나의 활동을 하기보다는 동시에 여러 활동을 합니다. 넷플릭스 볼 때 카톡도 보내고, 카톡 보내는 시간에 쿠팡에서 물도 사고, 또 답장이 오면 답장하다가 또 넷플릭스 돌려보시고, 한 번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저글링하면서 이렇게 중첩해서 행동하시는 현상을 이제 시간의 저글링 현상이라고 합니다. 네, 세 번째는 조각나는 시간 단위인데요. 직장인들의 반차, 직장을 다니시지 않으시더라도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요즘 직장인들은 반차 안 쓰고 반반차 쓰는 직장인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실패 회피라는 현상이 있는데요. 이 현상은 읽으면서 정말 재밌었습니다. 예전에는 유튜브에서 영화 요약이나 드라마 요약 이런 콘텐츠를 볼 때 스포일러 X 이런 걸 많이 봤는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결론부터 미리 보기, 결말 포함 영상을 자주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면
내가 유튜브로 결말을 좀 알고 이거 재밌겠다 라는 확신이 들면 넷플릭스로 정주행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재밌다는 확신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보니까 어느 정도 영화나 드라마에 대한 실패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형태로 시간을 가성비 있게 쓰는, 시성비 있게 쓰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을 이 분초사회에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소셜, 드라마, 영화 등 긴 내용들을 요약해주는 영상을 유튜브에서 많이들 보시잖아요. 그런 영상이 또 생성되고 있고요. 이런 현상은 시성비를 따지는 소비자들에게 맞추어져서 콘텐츠가 생성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트렌드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한번 고민해 볼까요? 예전 소비자들은 최저가를 찾아서 막 돌아다녔었는데요. 요즘 소비자들은 보면 에이 뭐 한두 푼 아끼자고 찾으면서 시간 낭비할 바에는 그냥 믿을 만한 데서 사자라는 소비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이어서 무조건 가격이 싼 게 제일 중요해 라는 관점을 버리고 소비자들이 시간 관점에서 소비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가성비보다는 시성비에 관점을 둬야 됩니다. 다음 내용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다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오프라인에서는 여러 가지 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 쇼핑몰, 한 번에 쇼핑하시면서 병원 가셨다가 은행일 보시고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복합 쇼핑몰이 굉장히 트렌드화되면서 강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온라인이죠. 온라인에는 오프라인과 비슷한 이제 복합 쇼핑몰과 비슷한 슈퍼 앱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내용은 트렌드 코리아 2024에서 다루는 내용이 아니고요. 제가 여러 가지 트렌드 관련해서 책을 읽다가 발견한 내용인데요. 슈퍼 앱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알리페이, 위챗, 뭐 카카오 이런 게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슈퍼 앱은 채팅, 금융, 쇼핑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앱을 말합니다.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한 번에 충족시키는 앱으로 이용자가 좀 더 편리하고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나의 앱에서 여러 기능을 제공합니다. 앱이라고 해서 모바일 앱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웹도 이런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발표할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사실 10개의 키워드를 다 말해주고 싶어서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게 시간을 재고 맞추다 보니까 키워드를 하나밖에 발표를 못했어요. 근데 어떠셨나요? 공감이 되고 재밌으셨나요? 이렇게 재밌는 키워드가 무려 9개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저는 19년도부터 읽기 시작해서 현재 2024년 책까지 꾸준히 읽어오고 있습니다. 매년 이 책이 나오는 기간만 되면 기대가 되고 설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절대 광고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